일단 넘어가고 사항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오후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해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그리고 수원 선거연수원, 그다음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제 육군 특수전 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위 지시에 따라 그 당시에 증인이 수첩에 뭐 이런 출동 계획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까?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머릿속으로 구상만 했습니다. 그걸 기록한 시점은 12월 3일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머릿속으로만 제가 각 지역별 배치도를 제 머릿속에 부대별로 다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구상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럼 그 메모는 지금도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압수수색할 때 그 크기가 요만한 손바닥 정도 되는 수첩에 그 파란색 수첩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그게 같이 압수수색할 때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검찰청의 압수수색.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당시 예하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가지고 이거 머릿속에 그렸던 건데요. 1공수특전여단 여단장이 이상현입니다. 이건 네. 국회와 민주당 당사로. 예, 그다음에 3공수여단은 여단장이 김정근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앙선거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선거연수원으로. 예, 그다음에 제9공수특전여단 여기 예, 여단장의 안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하고 여론조사 꽃으로. 그다음에 707 특수임무단 여기 단장은 김현태고요. 그 특수작전항공단 여기 단장은 김세훈이고 예, 이 부분은 이 707과 항공단은 국회로 각각 투입하기로 머릿속에 계획을 세운 게 맞습니까? 예, 그때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예. 자, 그럼 비상계엄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에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 밤이라는 시점이 그때 처음 전화온 게 21시 45분경 그때 전화 왔을 때 예. 그때 말을 했는데 당일날 그때 들었습니다. 아, 그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비상계엄이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 21시 45분 전화할 때는 주요한 상황 발표가 10분에서 20분 뒤에 아마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누가 한다고 그랬나요? 혹시? 누가 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만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 가항은 답변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나항 증인은 그러면 24년 12월 3일 날 22시 23분경에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으로부터 그 저기 대통령 윤석열을 여기서는 피청구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피청구인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라는 말을 들었죠. 예, 그래서 22시 27분경에 저희 대통령 윤석열의 담화를 보신 거죠. 그때 TV로 말씀하실 때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했고요. 예, 그때 말씀하시는 거하고 TV 화면 자막으로 이렇게 비상계엄 빨간 글씨가 떠 있는 거 그때 제 눈으로 봤습니다. 예. 자, 6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17분 그러니까 담화 발표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아폰으로 특수단 2개 지역대 그럼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죠. 요거를 헬기로 국회로 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맞나요? 예, 김정일 전 장관한테 실제 규모로 딱 찍어서 들은 게 처음에 707그 2개 지역 대 헬기를 이동하라 이렇게 말한 걸 들었습니다. 예. 헬기도 찍어서 말했습니까? 예, 증인은 그래서 그 12월 3일 날 22시 21분경 그 1여단장 이상현에게는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사복을 착용한 정찰조 한 개조, 그러니까 편의대 한 개조를 국회로, 한 개조는 민주당사로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를 국회의원 회관으로 각 출동시켜서 건물을 봉쇄하라.
그리고 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해야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수방사령관이랑 상의하며 조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대강 정확한 워딩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요 포인트 그런 의미로 전달했던 내용들이 제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12월 3일 22시 27분경 피청구인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예. 그 직후 22시 30분경에 특수작전 항공단장 김세훈에게 항공기 출동하라고 하고 사령부로 들어와라 이렇게 지시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항공단장한테 들어올 때 너도 사령부로 같이 들어와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22시 31분경에는 707 특수단장 김현태한테 헬기 12대가 도착하면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로 국회 출동시키고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동할 때 제가 그 특임단장도 직접 같이 가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항공단장은 사령부로, 네. 그다음에 특임단장은 국회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병 어차피 국회에 도착해서 실병이 움직이는 것은 707 특임단이었기 때문에 707 특임단장 보고 직접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휘하라고 보낸 것이고 그 특수작전 항공단장은 어차피 헬기 내려주면 그 헬기가 다시 복귀해서 부대로 복귀하기 때문에 항공단장이 거기 있는 것보다 지휘 통제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상황 파악하고 저를 보좌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12월 3일 날 22시 47분 상황이 긴박합니다. 그죠? 그냥 시간 단위가 그 뭐 1분, 5분, 10분 이 사이로 계속 연결되는데 22시 47분경에 예하 부대장들에게 화상회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첩에 적었던 내용인가요? 조그마한 수첩 예. 요거 정도 됩니다. 예. 이거 조금 큰데 제가 요거 한 면으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주로 거기에 뭐 어디 간다. 예. 그다음에 주의할 거 몇 가지 막 쭉 써고 급하게 그때 했던 거 그거 딱 한 장을 보고 썼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서 1여단장 이상한테는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3특수여단장 김정근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9특수여단장 안무성한테는 선관위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 꽃으로 병력을 보내라 이렇게 지시한 게 맞죠? 예, 그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때 당시는 정상적으로 실제 명령하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화상이 등장해서 그때 임무 지시를 정상적으로 전체 있는 데서 제가 그렇게 임무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시팡입니다. 그 증인의 지시에 따라서 항공단장 김세훈은 12월 3일 22시 49분에서 22시 54분 사이에 그 수방사의 비행 제한 구역 헬기 비행 승인을 요청했고 그래서 12월 3일 23시 04분부터 23시 15분경 헬기 12대를 특수전 사령부로 출동시켰죠. 그 내용은 제가 뭐 공역 승인을 요청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특수작전 항공단장이 진입하기를 요청했던 부분들이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았고 헬기 12대 사령부로 들어간 것은 제가 이동해라 지시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면 이런 세세한 수치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골격 중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707 특수단장 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는 증인 지시를 받고 그 23시 22분경부터 22시 43분경 그 헬기에 타고 헬기 12대에 타고 소총 실탄 968, 권총 실탄 968 등을 그 적재한 다음에 야간 훈련을 미리 준비했던 96명과 함께 그 병력 96명과 함께 탑승해서 국회로 출동한 게 맞죠? 예, 그는 출동한 게 맞습니다. 예. 증인의 지시를 받은 항공단장 김세훈은 그 이제 96명의 헬기 12대, 96명을 태운 헬기 12대를 국회에다가 그 착륙시키고 그래서 707
부대원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맞죠? 예, 어차피 헬기 타고 그 국회 뒤에 그 연병장 그쪽에 헬기를 내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헬기 타고 들어간 거 맞습니다. 예. 뭐 헬기 12대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전체 거기가 준비가 헬기라는 준비가 12대가 한꺼번에 동시에 준비된 게 아니고 주둔지에 뜰 때부터 예. 22시 30분에 이제 떠라 하다 보니까 이제 헬기가 사람도 오고 준비도 걸고 헬기 한 번 끄는데 또 뭐 15분 20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준비되는 대로 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세대씩 준비된 것 뜨고 뒤에 준비된 세대 또 뜨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체가 시차가 꼭 이렇게 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차적으로 하여튼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총 12대가 이렇게 예, 네. 간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 그죠? 네. 그 증인은 아까 말씀하신 건데 12월 3일 22시 47분경에 예하 여단 및 직할부대 대상으로 화상회의 하셨잖아요. 네. 그때 잘 들어보세요. 개인 확인은 소총만 휴대해라. 권총은 휴대하지 않는다. 탄약은 실탄은 지역 대장 또는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고 개인에게 미지급한다. 개인은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 등을 휴대한다. 이런 지시한 게 맞습니까? 예. 예, 증인의 지시에 따라 출동한 병력은 소총,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무장한 상태 맞죠? 이게 기본적으로 별도로 없는 거를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비살상 무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세트 품목으로 평상시에 세팅돼서 갖추어져 있던 장비들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이제 그 비살상 무기를 휴대하라는 측면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얘기가 된 겁니다. 예,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평상시에 이거를 추가로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다 놓을까요? 저기 이게 그 2024년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 본청 앞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런 거 그 아세요? 이게 케이블 타이 맞습니까? 예, 예. 이게 707 특임단에서 쓰는 케이블 타이하고 같나요? 이게 일자로 펴져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제가 지금 케이블 타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길어서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게 있고 뭐 두 개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케이블 타이라는 것만 알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인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증인 혹시 케이블 타이는 어떤 용도입니까?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했던 것은 주로 이제 국회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707나도 마찬가지고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 건물을 이렇게 봉쇄하거나 이렇게 잠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일 편한 게 이게 출입이 되면 이렇게 쭉 잠궈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연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항입니다. 증인이 실탄을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라 이렇게 지시했던 건 어쨌든 사용할 목적은 없었지만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있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가져간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초부터 이게 장비, 물자, 탄약은 군인은 출동하면 기본적인 세트 품목으로 이렇게 들고 가는 기본적 사고 방식이 들고 간 거지. 그거를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서 뭐 사용하려고 하거나 그거를 뭐 쓰려고 이런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의사를 묻는 게 아니고 저기 1여단장 이상현은 어쨌든 유사시에 대비해서 실탄도 가져갔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출동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유사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그렇지 유사시라고 그냥 그거는 출동 장비 물자는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이 같이 이게 격상되다 보니까 그거랑 비상금이는 두 상황이 한꺼번에 짬뽕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 메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출동해서 들고 나가야 될 장비 물자 탄약이 있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세팅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였지 그거를 사용하고 유사시 그럴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실탄은 절대 개인한테 주지 마라. 예. 그래서 지역대장이나 대대장한테 통합해서 별도로 갖고 있어라.
그런 부분을 미연에 다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강조했던 겁니다. 예, 증인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3시 50분 경에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707 병력을 추가로 국회 투입해서 봉쇄 임무를 수행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맞죠? 맞습니다. 그거는 예. 없다가 그날 추가로 저한테 지시를 해서서 아,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이 없던 건데 처음에는 증인의 계획이 없던 건데 추가로 그 자리에서 받은 건가요? 이게 그 전에 6개 장소 확보하라고 얘기하고 앞서서 22시 아까 17 몇 분에 그 707 두 개 지역도 헬기를 투입하라고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707 계획 최초는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도착하고 그럴 때 그 뒤로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이 야, 707 빨리 추가로 더 투입해라. 그래서 그때 처음 추가 투입을 저한테 지시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갑제 29호증에 6 예. 6 이게 뭐 증인이 24년 12월 9일 검찰에서 진술하신 내용을 적은 건 진술 조서입니다. 아까 그때 조사받고 서명 날인한 게 맞다고 하신 건데요. 한번 보시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23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으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하고요. 다시 0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그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항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짧게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자, 14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죠? 예. 예. 그다음에 다시 다음 공소장 부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증인의 공소장 중에 일부인데 뭐 증인 공소장 받아 보셨죠? 예, 받았습니다. 예, 거기 67쪽에 보면은 이제 증인이 피고인 곽종근은 24년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 그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좀 시간 되면 설명을 이게 지금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고 이상현 장군이 한 말이 있고 707 특임단장이 한 말이 있고 또 아닌 말도 있고 이게 다 여러 상황을 한꺼번에 적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거를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그 대통령님과 김영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에 있는 지휘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국회 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인지하게 돼 있었냐면 그때 당시 상황은 저는 이렇게 전투 통제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앞에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었고 707 특임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1공수 여단장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에 있는 밖에 있는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707 특임단장한테는 비아폰으로밖에 지시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저도 그 중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여단장은 지휘통조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같이 일부는 전파가 돼서 들은 사람, 예. 그래서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내용을 그때 당시는 몰랐고 제가 전화로 하는 사항들을 막 지시받고 하는 사항들을 이해해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증인, 그러니까 지금 상황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어쨌든 이 공소장에 있는 이런 말들이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까?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은 그런 내용을 예를 들면 뭐 그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들은 얘기를 이거 해도 되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상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전달이 된 게 맞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대통령님 지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합니까? 그거는 일여단장하고 707 특임단장한테 707 특임단장은 제가 전화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일여단장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이라도 되돌아봐서는 제가 제 말로 전화로 야 대통령님 지시다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그때 전화 전파할 때는 대신에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말이 중간중간에 이게 마이크에서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증인하고 일여단장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 지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건 맞네요. 그게 일여단장한테 상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일여단장도 제가 지금 돌이켜봐서는 아마 스피커폰으로 이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5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그 아까 12월 1일 날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그 특수전사령부 병력 출동을 지시받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4년 12월 3일 22시 24분경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대국민 담화 직전입니다. 24분경에 3여단장 김정근한테는 그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하고 수원 연수원 선거 연수원으로 그 보내라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1분 빠르네요. 12월 3일 날 22시 23분경 구공수 여단장 안무성한테는 그 편의대 27개조를 준비시키고 출동 준비를 하라 이랬다가 22시 27분에 사당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본청으로 이게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청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맞고요. 예, 그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22시 17분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제 출동 지시를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머릿속에 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여단장들하고 밑에 있는 인원들은 뭐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단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출동을 준비하려는데 부대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대략 그게 과천에 있는지를 아는데 과천은 아는데 과천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과천 어디로 가서
가야 그리 가는지, 그래서 사복을 입고 편의돼 있는 인원들을 빨리 먼저 걔들이 먼저 출발시켜서 먼저 가서 어떻게 가는지, 거기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라고 먼저 그 예령을 좀 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먼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대통령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전에 벌써 증인이 준비하라고 지시를 한 건 맞네요. 22시 17분에 이제 장관이 장관이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 됐던 겁니다. 16항입니다. 증인은 24년 12월 4일 공안시 03분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죠. 이제 그때 저도 뉴스를 직접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은 그 가결된 직후 출동한 부하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좀 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예,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바로 받고 그 다음에 03시하고 05시 사이에 장관 지시 받고 장관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국회 선관위 6개 장소 다 임무 중지하고 철수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707 전화해서 통화해서 빨리 임무 중지하고 빠져라라고 한 게 이제 공안시 07분 08분 사이고, 그러면서 제가시 공안시 09분부로 전 부대 다 임무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을 철수해서 다 빠져서 부대 복귀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그 뒤로부터 다 선관위 간 인원들, 민주당사, 여론조사국 다 그때 공안시 09분으로 다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단장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빠졌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대